이재명의 일극체제 어제 전체적으로는 85%가량의 지지율을 받았습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77.77%였는데 대략 10% 가까이 또 올랐습니다만 85%를 넘어서 제외 국민 같은 경우에는 99% 실화냐? 이게 뭐 북한도 아니고 공산당도 아니고 이런 극단적 일극체제 됐는데 문제는 사법 리스크는 그대로 살아있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7개 재판, 11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다가오는 10월 달에 야, 이거 이제 심각한 문제인데요. 예, 지금 사법 리스크가 실현되는 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법 리스크가 현실이고 네네. 실제 상황인데 예, 저쪽 지지자들이라는 사람들 소위 네네. 말하는 사람들은 이재명의 거짓말이 먹힌다는 거예요. 네. 그게 뭐냐면 검찰이 저를 죽이려고 저를 갖다가 300몇 번을 압수수색하고 저를 죽이려고 예. 이게 먹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유능한 인간이라서 저렇게 죽이려고 난리를 치는데 아무것도 없구나. 저는 보십시오. 저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거를 믿는다는 거예요. 네네. 와, 진짜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증거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데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정진상이가 깜빵 가고 김영희가 실형 5년 받고 거기에 있었던 이재명이가 형님 하고 있던 이제 누구예요? 그 나루토 그 횟집 했던 거기요? 갑자기 이제 김인섭. 네. 김인섭이가 실형 5년씩 받고 하겠어요. 그리고 공범이 다 실형하는데 머리 꼭대기에 대가리에 있는 이재명이가 무죄다? 그 좀 약간 정말 안드로메다에 갔다 온 거 아니에요, 이거? 전과 5범은 그럼 무죄인데 왜 생겼겠습니까? 예? 네. 전과 5개는 왜 생겼겠습니까? 아하. 이미 전과가 확인됐지 않습니까? 예. 그 전과가 왜 생겼냐 묻는데 또 거짓말했다가 또 전과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네. 그러니까 지금 위증교사가 또 일어났잖아요. 그렇네요. 자, 여러분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을 믿는 바보들이 바본 거예요. 왜냐하면 사법 체제를 전혀 모르는 거야. 왜냐하면 재판이 끝나야 이게 증거가 인정되는 거지. 그렇죠. 재판 끝나기도 전에 이게 증거다 아니다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증거는 넘쳐나는데 저 사람들이 안 믿을 뿐인 거고 그러면 그거는 누가 믿어야 돼? 사법부가 판단할 일인 거지. 증거 많아요. 그리고 증거 드러난 게 많습니다. 특히 뭐냐면 위증교사 같은 경우는 그 교사범이 이재명이 직접 김진성한테 그래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말 필요 없어요. 뭐냐면 저 그때 밖에 나와 있어서 그 상황을 잘 모르는데요 라고 말했는데 에이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이 자체가 위증을 교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게다가 법정에서 교사를 당한 김진성이 나는 교사 당했다라고 자백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내가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몰랐다고. 이재명이가 계속 해달라고 해서 거짓 증언했다고 자백을 했단 말이에요. 게다가 그 문건까지 보내가지고 이대로 해달라. 요청까지 왔었던 게 다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도 증거가 아니다 그러면 살인하러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CCTV가 이 사람이 그 집에 살인하러 들어가는 CCTV가 찍혔는데 이재명이가 그 집에 들어가는 게 찍혔어. 그런데 증거가 없습니다. 재판 중이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CCTV가 나와가지고 좀 있으면 재판 받으면 유죄가 나올 거야 거의. 예, 이거요 지금 재판 받는 거 다 유죄 나옵니다. 왜냐하면 제일 야당 대표를 웬만한 죄목 진짜 확실한 거 아니면은 못합니다.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유전무죄 진짜 있습니다. 솔직히 조금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일반인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저기 재판받다 조퇴할 수 있습니까? 어렵죠. 불가능하죠. 지금 서울구치소에요. 갇혀있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 있었느냐면요. 자기가 이제 뭐냐면 불구속 기간이야. 불구속으로 재판받고 있었거든. 그런데 까먹고 형사재판을 까먹고 안 갔더니 그걸로 구속됐다니까요.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영장 발부할 수 있어요. 예, 거기서 그래서 판사가 도주 우려 있다 해갖고요. 직권으로 발부해갖고 거기서 뭐냐면 바로 그냥 감옥 갔어요. 그러니까 일반인 같은 경우는 내가 생업에 종사하다가
까먹어가지고 그 재판 일정을 진짜 까먹을 수도 있고 뭐 안 갔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예. 안 가면 어떻게 되느냐? 저 까먹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열심히 당하겠습니다. 소용없어요. 바로 그냥 꼬린. 꼬린이야, 그지? 꼬린이야. 예. 근데 이재명이는 무슨 용가리 통뼈야?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째 이러고 있는데도 깜빵 안 가는 건 뭐예요, 이거? 게다가 뭐도 있냐면 생각해보세요. 조퇴라는 게 예. 아니 조퇴 사유도 웃긴 게 뭐냐면 생방송이 있다. 그럼 내가 이해라도 하겠어요. 녹화가 있습니다. 아니 저는 나도 우리 판사님한테 그러고 싶어. 네. 저 지금 저기 방송 녹화가 있어서요. 네. 멸콩 라이브 가야 됩니다. 멸콩 라이브 가야 됩니다. 네. 멸콩 제가 있고 아니면 저희 방송 생방송 구독자들을 약속을 해놨습니다. 네. 이래가지고 제가 감방 안 간다 그러면 아마 재판장이 농담이겠지 하면서 웃을 거야. 네. 농담이지 그러면서 웃을 거야. 진짜 그렇잖아요. 네. 제가 판사님한테 자 이제 변호사님들은 일정이 있느냐 이렇게 일정 잡을 때 네. 일정 잡을 때조차도 일정을 잡아. 자 이거 수요일 날 가능할까요? 이제 판사님이 물어본 거야. 자 우리가 금요일 날 이렇게 재판이 꽉 차서 수요일 날 가능할까요? 이거 누구한테 물어보냐? 피고인들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예. 변호인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죠. 예. 변호사님들 괜찮아요? 왜? 변호사님들이 일정이 안 되면 변호사 입회 안 하면 그때 재판을 못 여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변호사님한테 물어보는 건데 어느 피고인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저 멸콩 라이브 가야 됩니다. 이러면은 분위기 쌓여주고 정말 그 소위 말해서 정신 이상한 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제가 방송에 출연해야 돼서 이거에 그랬더니 변호인이 더 웃겨. 공중파입니다. 공중파입니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이거 공중파입니다. 예. 예. 그러면 뭐 종편이면 가면 안 되고 공중편은 가면 됩니까? 공중파도 어디냐? MBC야. MBC야. 예. 녹화야. 네. 그 녹화는 스케줄에 따라서 변경할 가능해요. 얼마든지. 참. 그러게요. 재판 있고 나면은 순서를 뒤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렇게 힘 있는 인간을 웬만한 죄 가지고는 이게 되겠습니까? 확실하니까 이걸 기소를 하지. 안 그러겠습니까? 네네. 무죄 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 정도 돼야 진짜 야당 대표 기소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럼요. 이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거를 기소 안 하면 이것도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고소자들 있고 다. 지난번에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일 때 이재명 야당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쳤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영장실질심사 비록 기각됐지만 그 중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위증교사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이 됐다라고 당시 영장 전담판사도 판단했던 사안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거가 없습니다. 증거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네. 증거가 어느 정도로 많으냐면요. 저기 지금 그 검찰이 제출한 내용에 네네. 대장동만 20만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게 다 증거 자료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검찰에서 제출하는 게 증거 자료 아니면 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유죄를 증명하는 자료들이잖아요. 어허. 그게 20만 페이지가 있다니까요. 오케이. 그리고 이런 사건인데 불구하고 저들이 말하는 거는 증거가 없고 제가 아무 잘못을 안 했는데 저를 어떻게든 엮으려고 지금 저러고 있습니다. 이게 먹힌다는 게 야. 나는 이게 북한 사나? 그러니까 맨날 제대로 듣는 게 뭐만 듣느냐? 네. 이재명 TV, 예? 이재명 방송, 네네. 아니면은 재명인의 마을에서 활동하고, 아니면 저기 김어준 TV만 네네. 보니까 애들이 획가닥 가는 거죠. 그렇죠. 다른 걸 아예 안 들어. 그리고 MBC만 보고. MBC만 보고. 그러니까 보고 싶으면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요. 그러니까 북한에 안 살아도 대한민국이 살아도 북한처럼 사는 인간들이 있다는 거죠. 네네. 예. 실제 제가 그 8.18 전당대회 지난 일요일 날 오후에 제가 뭐 현장 갈 일은 없고 유튜브를 한번 봤어요. 유튜브를 봤는데 여러 방송국에서 유튜브로 민주당 전당대회를 중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유독 MBC 유튜브에 구독자들이 제가 기억으로 동시 접속자가 한 15,000명이 넘었고 그런 걸 봤어요. 결국 그거 보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정치 고관여층으로 대부분 다 민주당 지지자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기들 방송이라고
MBC 유튜브를 아주 그냥 압도적으로 다 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는 지금 MBC 하나 살리려고 예. 방통위원장 탄핵하고 이런 짓거리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이재명이나 좌파들 늘 특성이 뭐냐면 그게 뿌리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는 어떻게 보내냐면 저는 정말 딱 어떻게 보내냐면 그 지금 그 돈 내주자 뭐 이런 게 아니 그 돈 내주자 뭐 이런 어떤 짓거리들이 이거 정말 뿌리가 없는 일이고 어쨌든 후세가 다 갚아야 될 빚 아닙니까? 후세들한테 빚 넘겨주는 일인 거고 지금도 인플레이션을 조장하는 일밖에 안 되는데 이런 거를 지금 당장 나눠줄게요 여러분 이걸 갖다가 아 우리를 위해 주는구나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를 합리화시켜주는 방송이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민주당이 말하는 거를 억지 소리를 이거를 사람들 대중들한테 아 이거 합리적인 이야기야 라고 이거를 풀어주는 그런 방송이 필요한데 그렇죠. 그중에서 공중파에선 대표적으로 그 역할을 MBC가 하고 있었던 거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MBC 절대 사수하라고 지금 이재명이가 예, 그렇죠. 명령 내린 거 아닙니까? MBC가 만약에 이제 없어져. 예. MBC가 없어져. 그럼 공중파에서 자기들 말을 비틀어서 예. 이거를 이재명 말은 사실은 이거예요. 이렇게 해줄 그게 없거든. 예. 편집 방송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집 방송 이재명 편집 방송이 없어지니까 이재명으로서는 답답할 노릇. 그렇죠. 자기가 한 거를 공정하게 제대로 이제 이재명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사실 방송 아닙니까? 사실을 드러나면은 제일 무서운 거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쟤들은 사실을 들을 용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좌파화된 애들은 그렇죠. 사실을 들으면 자기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모든 아이덴티티가 무너지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인식하고 싶지도 않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 예. 그렇죠. 지금 사실 예. MBC 같은 경우에는 지금 MBC 제3노조가 정말 예. 그렇게 성명을 발표하고 하는데도 이게 MBC의 본질이 지금 바뀌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그 시청자층들이 네.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듣는 것만 듣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것만 믿고 싶고 듣는 것만 듣고 싶어 해서 세계 흐름 추이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아직도 우리나라는 그 군사 독재 시대에 그냥 살고 있는 그래서 맞아요. 지금도 비밀이 국가가 많고 네. 저런 걸 타도해서 민주화가 되는데 이런 네. 착각을 하고 있는 좀 정신 얼빠진 그렇죠. 예 그리고 말하자면 자본가들이 네. 돈을 막 쌓아놓고 있고 노동자들은 전부 다 그냥 천대받고 있는 이런 어떤 퍼포먼스 네. 북한에서 하고 있는 네. 이런 거를 아직까지도 이제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건데 이 아이덴티티를 못 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만약에 무너지면은 예. 자기들이 청춘들이 마치 날아가는 그렇죠. 느낌. 예. 이 그래서 그 다음에 자기 주변에다가도 얼마나 자기 정체성을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렇죠. 예. 그랬는데 이 자기 정체성이 다 무너져. 자기 정체성이 다 무너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를 어떻게든지 거꾸로 그 이재명을 떠나서 아하. 이재명을 보호하는 언어를 본인이 쓰는 거예요. 아하. 자기 방어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결국은 아이덴티티를 이재명이란 상징이 있고 또 예. 자기 스스로의 어떤 그런 평생 살아온 길이 부정당하는 그런 그렇죠. 부분이니까. 예. 근데 이런 말이 있죠. 좌파 탈출은 지능순이다. 예. 그런 얘기도 있어요. 결국 우리가 브라이트하고 스마트해야 됩니다. 아까도 했습니다만 우리 멜콩TV 보시는 분들 당신의 오늘은 어제보다 스마트하다. 우리가 정말 팩트에 기반해가지고 우리가 오피니언을 드리면은 우리는 좌우파는 사실관계를 천착해서 네. 어떻게든 사실관계를 네. 확인하고 그것을 진실을 네. 밝히려고 하는데 네. 좌파는 그게 아니에요. 사실이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프로파간다를 통해 가지고 이재명이 뭐가 사실이냐라고 해서 증거가 그렇게 많은데도 20만 쪽이 있는데 증거가 없다라고 무시해버린 전략으로 하면서 예. 이게 사람들을 혹세무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들려는 세상이 옳다. 근데 자기들이 뭘 만드는 어떤 세상을 원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사실. 예.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런 베네수엘라 같이 월급 확 올려주고 그 망하는 길이냐? 그럼 또 아니라고 그래. 에이, 무식한 소리 하고 있어. 원래 그런 게 아니야. 그러면 뭔데 물어보면은 그런 게 있어. 아, 무식하네. 참 대화가 안 돼. 이런 식으로 말아버린다니까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아이덴티티가 근데 있는데 이거를 지키는 게 뭐냐면 가끔 가다 보면 이런 말들 나오죠. 그 정치인들 헛소리 하잖아요. 자, 이재명 여태까지 잡아달라고 그랬지만 이재명
죄가 없으니까 안 들어간 거야. 이런 말을 이게 헛소리거든요. 죄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럼 결과가 나오면은 그 사람 감옥 저는 간다고 봐요. 100% 저는 간다고 봐요. 왜냐면 같이 죄를 지은 거 알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면 좀 이따가 감옥을 갈 텐데 그 감옥 가더라도 뭐냐면은 또 변명이 나오고 변명이 나와. 그렇죠. 왜 변명이 나오느냐? 믿어주는 사람들, 아이덴티티 폭파되기 싫은 사람들은 나 그러면 우리가 잘못됐다는 거야? 우리가 그럼 잘못 알고 있었던 거야? 그게 싫거든. 인정하기 싫거든. 그거에 대한 변명거리를 계속해서 생산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거 알고 봤더니 법이 잘못된 거네. 아하. 법관이 잘못된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몰고 갈 겁니다. 그래요. 예. 끝까지 안 믿습니다, 이 사람들. 그 부분이 사실 아주 걱정되는 끝까지 안 믿습니다. 예. 걱정되는 부분인데 벌써 그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지금 보이는데요. 예. 지금 좀 전에 지금 유동규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첫 번째는 뭐라고 했었냐 하면은 이재명이 무죄다. 유죄로 할 수 있는 증거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옆에 있는 공범들이 다 유죄가 나오니까 뭐라고 하느냐. 사법 리스크 방어에 나오면서 이재명의 피선거권이 박탈되면은 국민들이 분노할 것이다. 이런 적반하장이 어딨어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유린해놓고는 그거에 대해서 사법부가 유죄 판결을 하면은 유죄 판결에 대해서 유죄가 돼서 확정이 되면은 피선거권 박탈되잖아요. 당연히 자격 상실되지. 그러면은 국민들이 분노할 것이다. 니들 국민이 무슨 국민이야? 자, 진짜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 그 변호사님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진짜 이게 뿌리를 이야기하시는 거고 지난번에 우리 그때 그 사드 때도 전부 다 그 전자 렌즈 안에 들어가서 다 튀겨서 죽는다가. 그렇죠. 몸이 튀겨 하면서. 다 튀겨 하면서 난리를 쳤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얼마 전에 옛날에 소고기 괴담 만들 때도 그랬고요. 걔들 어떻게 했습니까? 소고기 먹으면 뇌 빵꾸 구멍, 구멍 송송 해갖고 뇌 뚫리는 것처럼. 뇌 송송 구멍탁. 뇌 송송 구멍탁 해가지고 난리 쳤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후쿠시마 처리수. 후쿠시마 처리수 문제 가지고도 그 원자력 박사들이나 세계 원자력 기구에서 와서도 이거 괜찮은데? 이거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주는데 그 말을 믿지 않고 누구 말을 믿어요? 이재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과학자들한테 돌팔이라고 그랬어요. 돌팔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근데 또 누구 말을 믿어요? 돌팔이라고 말한 이재명 말을 믿어요. 과학을 믿는 게 아니라. 세계에서 오신 분들, 일본하고 상관없는 분들도 관계없어요. 게다가 우리나라 과학자들도 상관없어요. 근데 일부 좌파 과학자들이 저거 문제가 될 수 있고 하면은 그 말만 믿고. 그렇죠. 그 말만 따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하나 포섭해가지고 그냥 그 사람이 이야기하게 하면은 그거를 또 이재명이 또 이야기해.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교과서가 되고 그거하고 다른 말 하면은 어떤 과학적 지식으로 객관적인 사실을 이야기한다고 전부 다 무시. 그렇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증명됐는데 누가 하나 사과합니까? 지금 5만 5천 군데를 그거 핵 관련돼 갖고요. 받아. 오염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조사했는데 5만 5천 군데를 조사했는데 제로. 0.2%만 아니 0.2%만 방사능이 검출됐어요. 사실상 제로란 거죠. 근데 0.2% 검출한 것도 기준치의 50분의 1이야. 기준치의 50분의 1. 그런데 불구하고 온 바다가 썩는 것처럼. 그리고 이재명이가 82개국에다가 신서 보냈잖아요. 국제법 위반이라고. 그렇죠. 무식한 거거든요. 결국 그렇게 해놓고는 요즘 아마 지난 주말 보셨죠? 일본산 참돔 없어서 지금 못 판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처리수를 오염수라고 해놓고 그런 하는 유엔의 최고의 전 세계적 핵과학자들을 돌팔이라고 한 다음에 지들은 가가지고 목포 앞에서 목포 횟집에서 회 먹고 있어요. 회를
회는 보통 그냥 드시는 게 아니고 회를 쳐 드시죠. 왜 회 쳐먹잖아요. 회는 쳐먹죠. 회 쳐먹, 예. 회 우리 쳐먹죠. 욕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회를 그렇게 먹는 방법을 얘기해요. 회를 떠먹기도 하고 쳐먹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회 쳐먹기도 하고 그렇죠. 떠먹기도 하고. 예. 그러더라고요. 예. 참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잘 맞아요. 아니 그리고 그다음에 어떤 거는요. 패서 먹기도 해요. 그거 저기 탕탕. 예. 조사 먹어요. 조사 먹으면 조사합으로. 조사합으로. 예. 그러니까 낙지를 조사합으로. 예, 낙지를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부분을 조금 더 나가면은 지금 봤을 때는 이재명이가 그 유죄 판결로부터 자유롭기는 거의 어렵다고 봐요. 그런데도 아직 지금 이번에 그 표를 제일 많이 받아가지고 사실은 4등 하다가 이재명이가 자기 카니발에 태워가지고 왜 이렇게 김민석 표가 안 나오지 하니까 갑자기 1등이 돼버렸어요. 예, 1등. 근데 그런 김민석이가 뭐라고 돼 있냐. 참 1심 판결 전망에 대해서 유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여기는 약간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그래도 좀 순진한 것 같아. 그런데 사성 장군이라고 할 수 있는 김병주 노땅이더라고. 여기는 와 진짜 국민적인 대분노를 일으키고 국민적인 저항을 받을 것임을 재판부도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이런 사법부를 부정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삼권 분립을 부정하고 있는 게 반민주 세력 아닙니까? 그게 반국가 세력 아니에요? 반국가 반민주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대한민국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세 가지 축이 뭐냐면 입법권, 사법권, 그죠? 그 다음에 행정권. 네네. 이게 3권이 이제 분립이 돼가지고 있는 것이 민주라고 그러고 본인들이 민주화했다 그러면 도대체 인민민주화로 한 건지 네네. 이 3권 분립을 지키겠다는 건지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이재명 그 일당들은 뭐냐면 자기들한테 안 맞으면 무조건 그게 잘못된 거. 법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사법부가 잘못됐거나 검찰이 잘못돼. 예? 그러니까 못된 사또들 있잖아요. 변사또 같은 탐가한 오리들이 맨날 욕한 게 뭐겠습니까? 예? 법이 잘못된 거지. 자기들이 잘못됐단 말 안 해요. 왜? 이 사람들은 범죄자들이기 때문에 죄책감이 없어요. 예.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제일 싫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암행어사입니다. 암행어사. 예, 제일 싫은 게 암행어사입니다. 예? 그리고 암행어사를 모함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 일어나는 일이고 지금 만약에 판결 잘못하면 판사 니들 탄핵할 거야. 이거 지금 으름장 놓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도 이재명이 별 수를 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죄가 없다 이 말이 뭐냐면 자 판사님들을 바깥에서는 뭐냐면 압박하고 맨날 판결하기 전에 이제 막 이재명 외치게 해서 판결하면서 막 이게 막 국민들 분노처럼 일으키기처럼 할 거고 한쪽에서는 뭐냐면 회유에 들어갈 거라고요. 뒤에서는 온갖 인맥이 있잖아요. 이번에 그 공천 준 사람들이 법조인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법조 인맥 갖다 가지고 네네. 그 판사님들 인맥을 갖다 가지고 그러니까 왜냐면 뒤에서 원래 작업하는 걸 굉장히 잘한다니까요. 이재명이 옛날부터 그랬다니까요. 네네. 예, 뒤에서 족보 갖다 가지고 그 사실 몇 기 해가지고 거기 친구는 누구 있고 그 인맥 관계에 친한 사람은 누구고 이런 거 다 조사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냐면 또 혹시나 판사가 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거 조사해서 너 이걸로 우리 가만 안 둘 거야. 아하. 야, 참. 할 수 있는 게 쟤들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판결을 내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딱 찍어가지고 해당 재판부 판사를 좌표를 찍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개딸들이 딱 지령을 하면은 앞에다가 수원지방법원 앞에다가 이화영이 유죄 판결 때린 사람 판사 탄핵하라고 붙이고 앞에서 집회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좌파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예. 자,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건 다시 말해서 뭐냐면 예를 들어서 판사님이 이제 우리한테 우호적이어야 돼.
근데 저 사람이 적대적으로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뿌리가 뭔지가 의심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그러면 뿌리까지 다 캡니다. 아하. 이 사람이 친한 사람은 누구고, 아하. 그 다음에 어떤 길을 걸어왔고, 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어디 나왔고, 아하. 그 다음에 친구는 누구 있고, 어허. 예? 사돈의 팔촌은 뭐하고, 집안은 어떻고, 이런 거 뒷조사 싹 하고, 이거 잘하는 게 누구냐면 쟤들이에요. 아하. 그러면 살다가 보면은 아버지가 뭔가를 잘못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형이 뭔가를 잘못했을 수 있고, 이런 거를 갖다가 약점으로 잡아가지고 가가지고, 야, 이번에 좋게 가자. 저쪽에서 이거 알고 있더라. 이제 친한 놈이 하나 가요. 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고등학교 동창, 예. 같이 예를 들어서 서울대 나오거나, 예. 고대를 나왔거나, 이 동문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친구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요. 쉽게 말하면 거시기 친구. 그쵸. 네. 거시기 친구. 네. 예, 점은 없을 수 있는데, 예. 거기 이제 가잖아. 그럼 이제 변호사님 같은 경우도 만나자면 만날 거 아니에요. 네. 친구인데, 아무리 판사라도 내가 할 때까지는 안 만나. 할 수는 없잖아. 그러면 이제 쓱 가가지고, 그거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런 거 물어보지 마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이야기해 줄 수도 있어. 네. 그죠? 친구니까 이야기해 줄 수 있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 넌지시. 저쪽에서 내가 아는 루트가 있어서 그런데 너 그거 아버지 뭐 혹은 친구 이렇게 돼가지고 옛날 투자한 거 이거 문제 삼겠다. 가만 안 있겠다고 지금 이러대. 그 저쪽하고 좋게 가는 게 좋지 않겠어? 네. 이렇게 협박을 하면은 공무원 입장에서 겁나요 안 나요? 겁나죠. 겁난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짓들을 굉장히 교묘하게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진상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민주당 먹으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건드릴 놈 없다. 이야기를 했는 게 바로 이런 이유예요. 야, 경기도 권력 갖고도 별짓을 다 했는데 대법원을 바꿨는데 예? 그렇네요. 이제는 민주당 권력 가지고 뭐를 못 하겠느냐. 여러분들이 우리가 굉장히 순진한 생각을 하면은 안 됩니다. 굉장히 순진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냅두면 저분이 양심껏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보호해 줘야 됩니다. 어허. 오히려.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 법원 내에서도 이 판사에 대한 좌표 찍기, 법관의 개인정보, 출신 지역, 과거 경력을 문제 삼아 신상 털기하는 것에 대해서 형사 처벌에 대한 정책까지도 지금 고려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결국 법원 행정처에서 과도하게 판결에 따르는 비판을 넘어서 비난을 하고 명예훼손적 발언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네. 법원 행정처 개인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판사 개인. 네. 법원 행정처 차원에서 검찰이나 아니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엄벌에 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재판부 보호에 관한 시그널을 줘야 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재판부가 자기하고 재판부 직접적인 관련 없는 내용 가지고 재판부를 협박하거나 겁박했을 때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사람들 오히려 엄벌할 수 있는 그리고 판사를 보호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판사 보호해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사법부도 좀 더 편안하게 객관적으로 판결할 수 있을 거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가 그 개인을 마녀 사냥하지 못하게 그러게요. 이런 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이제 뭐냐면 좌파 스피커들 있죠. 그런 것들 동원해서 한단 말이죠. 저 판사가 알고 봤더니 저렇게 하는 놈이야. 이런단 말이죠. 이재명이 뭐라 그랬어요? 연좌제입니까? 자기는 그랬어요. 정진상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외친 놈이 인간인데 정작 뭐냐면 다른 사람을 개인을 공격할 때는 옆 사람 저기 뭐 엄마가 어떻고 아빠가 어떻고 부모가 어떻고 조상이 친일이었고 이거 한다고요. 아하. 예? 그게 바로 저들이 하는 짓입니다. 아니 일본이 싫다고 일본이 합법적으로 하는 것도 반대해야 되는 그게 반일입니까? 그래야 표가 나오니까. 그 짓을 하는 게 오히려 국제사회에서는 우리가 더 고립되는 거예요. 일본이 정당하게 만약에 하고 있고 우리가 그거를 막 반대하는 것이 억지로 보이면 우리나라 말을 우리가 진짜 원하는 말 독도는 우리 거다 하는 말을 누가 국제사회에서 믿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 객관적이고 저기 대한민국이 말하는 거는 솔직한 말이야. 이거를 국제사회에서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좌파들이 하는 것들은 이런 거짓말을 갖다가 자꾸 해가지고 좌표 찍기, 그 다음에 이 반일, 이걸 갖다가 이런 데서 써먹으면은, 거짓말에다가 써먹으면은,
우리나라 말이 우리가 하고 싶은 진짜 말이 희석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제발 좀 뭐냐면 잘못된 반일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나라 국익에는 큰 손해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참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두 개의 이념이 하나는 민주주의, 하나는 법치주의 아니겠습니까? 네. 민주주의가 무너져도 사회가 무너지는 것이고 법치주의가 무너져도 사회가 안 무너지는데 민주주의를 해야 하는데 99% 나오는 정당이 무슨 민주주의며 네. 지금 사법부에서 유죄 판결이 줄줄이 나오고 법정 구속까지 되는 일들이 하고 마는데 증거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서 무죄 나올 것이다라고 하고 만약에 그런 사람을 유죄를 해서 피선거권을 박탈을 하면은 전 국민의 분노가 끌어오를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국회의원들이 지금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법부는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고 우리 자유우파들이 사법부를 보호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사법부를 보호를 뭐냐면 기능적 보호를 확실하게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정치에서 완전히 그 배제돼서 그 사법부 뒷조사나 뭐 이런 것들이 근거가 나오잖아요. 그럼 정당 아예 없애버릴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파급력을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증 관련돼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위증했는데 이게 징역형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음주운전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죄만 지으면 음주운전 하듯이 막 위증 세울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판사만 속이면 돼. 이런 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아무튼 제대로 만약에 이재명이가 만약에 이게 그냥 징역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그 위증으로 전부 다 감옥 갔잖아요. 그렇죠. 갔는데 이 위증으로 만약에 이게 징역형이 안 나온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이거는 앞으로 이게 판례가 되면 더 이상의 위증 교사나 위증은 우리나라의 범죄가 아예 없어지는 거고 사법부가 이 사법 질서 자체가 완전히 교란될 거다. 그렇습니다.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 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 지금 이재명의 복수열전을 꿈꾸는 초일회? 초일회. 네. 이 초일회가 뭐죠? 이게 매달 첫 번째 일요일 날 만나는 모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면면을 보니까 양기대, 윤영찬, 강병원, 박광원, 김철민, 송갑석, 박용진, 신동근. 야, 이거 비명 행사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거? 진짜 비명 행사인데요. 요게 참 비명 중에서도 행사한 분들이고 또 행사한 분들 중에서도 상당히 눈에 띄는 분들인데 이분이 어떤 공통점이 뭐냐? 공통점이 뭐죠? 이거 궁금한데. 가결표를 던진 사람. 구석 적부심했는데. 아니, 체포동의안. 체포동의안 가결표를 던진 사람입니다. 이게 지금 이 비명 행사 공천을 이제 이재명이 무지무지한 피해 숙청을 했는데 약간 뜯어보면은 또 이제 결이 좀 몇 가지 결이 보입니다. 첫 번째. 똑같이 비명이고 이재명이 싫어하고 더군다나 덩치가 큰 이인영. 그다음에 김두관. 덩치 크잖아요. 그렇죠. 이인영은 특히 이재명 입장에서는 자기보다 운동권 경력이 뭐 지존이죠. 그렇죠. 전대협 회장까지 하고. 그렇죠. 근데 이인영을 살려줬어요. 공천이 됐어. 그다음 김두관도 뭐 대권 주자급인데 김두관도 공천은 했지만 떨어졌죠. 공천은 준 거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어쨌든 고향에 줬어요. 그렇죠. 경남에 줬단 말이야.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비명이 분명한데도 줬어요. 근데 반면에 지금 이 사람들은 다 했습니다. 이거 비밀이 나왔습니다. 뭐냐. 왜 그러는 것들이 제가 김두관 그저께 인터뷰했습니다. 김두관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부결표 던졌다. 얘기하더라고요. 정답이 나오네. 네. 그러니까 비명이고 눈에 거슬려도 일단 부결표 던져줘. 내 편 들어줬다 하면은 공천 기회 내지 경선 기회는 준 거예요. 네, 그렇게 보여지고 그러나 가결표를 던지기 확실시 되는 이놈들은 죽어도 안 된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이게. 같은 비명도 그래도 부결표 던져줬으면 너는 그래도 난 기회를 최소한 줄게. 가결표? 이거는 뭐
짤 없이. 짤 없이. 그다음에 이제 가결표 던진 사람은 일단 숙청 대상인데 아하. 여기다가 하나 더 얹어요. 거기다가 내가 챙겨줘야 될 내 새끼. 아하. 거기다가 딱 주는 거야. 야. 일타쌍피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예. 변호사 비용 제대로 주지도 않지만 그대로 자기 위해서 온몸을 바쳐서 정말 변호해준 그러니까 대장동 변호사 5인방, 예. 대장동 대박 났던 사람들은 그런 다 사람 뭉쳐냈지. 그런 사람들 어느 지역구 같습니까? 그 지역구가 어디에? 꿀꿀꿀 그러니까. 하면 바로 아니 당선되는. 근데 그게 어느 지역구냐고. 이렇게 가결표에 있던 사람들 지역구잖아. 다 꽂아준. 야. 그러니까 죽이고 꼽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대표가 이번에도 보세요. 이번에도 이것도 좀 재미있는 거예요. 이번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뉴스거리 나온 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현희 살인자. 그렇죠. 이거 이 전당대회 이번에 정말 너무 재미가 없어갖고 예. 사람들이 안 봤잖아요. 근데 그래도 채널 튼 건 뭐예요? 전현희. 그 다음에 저 누구냐 정봉주 명팔이. 그 다음에 김민석 3등 하던 애가 갑자기 얘 표 왜 안 나오지? 하고 갑자기 1등 되고. 그렇죠. 이 사람들 셋이 지금 이번 전당대회 뉴스메이커였잖아요. 아하. 이 사람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뭐세요? 지역구가 어디야? 어느 지역입니까? 지역구가? 세 사람? 이야. 지역구 어디예요? 궁금한데요? 지역구가 서울이잖아요, 다. 다 서울이네요, 진짜. 김민석 공통점이. 영등포, 예. 전현희 성동. 성동에. 그 다음에 정봉주는 날아가긴 했지만 강북. 예. 셋 다 서울이에요. 그렇네요. 그리고 원래 다 서울에 옛날에 지역관 사람들. 그렇죠. 무슨 뜻이냐? 2년 뒤 지방선거. 서울시장 꿈이 다 있는 사람들이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왜 당원 당규까지 고쳐가지고 예. 지방선거 공천을 하고 나갈 수 있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 전당대회에서 자기 당선은 신경 쓸 것도 없어. 그건 당연하잖아. 그러니까 예. 그리고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느냐면 최고위원 경선 갖고 자기 장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네.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울시장 공천권을 자기가 갖고 있으니까 그렇네요. 갖고 놀아야 되는 거예요. 아하. 서울시장에 꿈이 있는 사람들을 전현이나 정봉주나 다 있는 인간들. 다 해갖고는 옆에 세워놓고 네. 누가 나 더 친명 하나 경쟁시켜서 그래갖고 하는 거예요. 충성 경쟁을. 그리고 충성 경쟁 유도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방선거 공천할 때까지는 이 당이 최고위원들 대표 말고 제일 힘센 사람들조차도 전부 대표만 쳐다보게 만든 거야.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번에. 야. 그런데 처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정봉주가 잘 나갔잖아. 정봉주가 잘 나갔으니까 이재명이 부담이 된 거예요. 왜냐면 정봉주는 자기 팬덤도 있고 또 자기한테 가끔씩은 들이받을 수도 있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어쩔 수가 없어. 왜? 정봉주가 누구 라인입니까? 네. 이해찬 라인. 이해찬 라인. 예. 김민석하고 정봉주가 다 이해찬 라인이야. 순서는 김민석이 더 앞섭니다. 아하. 김민석이 지금 이해찬 라인에 아주 그냥 핵심이 돼버렸어. 그리고 정봉주는 약간 곁다리지만 역시 이해찬 라인이야. 그러니까 쉽게 건드리지 못해. 아하. 팬덤도 있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무엇을 했냐면은 어쨌든 정봉주 잘 나가고 김민석이 떨어지니까 순위를 바꾸겠다. 아하.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대놓고 이 사람 왜 이렇게 표가 안 납니까 여러분? 지차에 태워가지고 아무나 지차에 태웁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꽃마차 태운 거지. 네. 꽃마차 태워주니까 개딸이 바로 신호들 알아듣고 그렇죠. 바로 1위 만들어줬잖아요. 예, 4등이 1등이 되버렸죠. 그러면 그 순간 누가 가장 화가 납니까? 제일 깔따구 네. 이 정봉주 아니겠어요? 너무 열받죠. 네. 나는 자력으로 지금 내가 1, 2등 다투는데 어떻게 이재명 대표가 나보다 훨씬 떨어진 김민석 꽃마차 태워가지고 이건 마라톤으로 보면 말이죠. 갑자기 심판이 저 뒤에서 헐떡이고만 쫓아오는 선수를 차에 태워가지고 그러니까. 쭉 해서 결승점까지. 그렇죠. 그러면 1등 뛰던 사람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다른 사람은 열심히 뛰어가는데 야타 해가지고 차 태우고 그냥 가버린 차 거잖아요. 태우고 결승점에 그냥 바로. 네. 1등이 제일 뿔따고 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명팔이가 막 준동을 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거를 딱 잡아챘다고 봐야 돼요. 개딸하고 친명들이. 올커니 요거는 이해찬도 못 말려. 그렇잖아. 이해찬이 아무리 정봉주 밀어주고 싶어도 네. 명팔이까지 나오니까 이해찬한테 할 말이 있잖아. 아하. 죄송합니다.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정봉주 죽여라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무서운 거야. 김민석 띄우면서 정봉주 죽여버리고 그다음에 전현희가 딱 간파한 거지. 네. 야 이거 확실하게 친명 인증받아야 되겠다. 6등이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친명 인증 방법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쌍욕을 하면은 친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살인자가 나온 거예요. 살인자 나오자마자 오케이 인증 네. 2등 올라. 인증. 이게 무슨 얘기야? 지금 진용 짜인 거야. 김민석, 전현희 둘 서울시장 지금 후보 1, 2순위 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공천 받을 때까지 충성 또 충성이 나오고요. 이제 뭐 살인자뿐이겠습니까? 아마 뭐라도 더 할 겁니다. 이제 뭐 학살자에 그러니까 뭐 다 나올 거예요. 전현희 같은 경우는요. 특히 이게 있어요.
나는 서울 강남 강북을 다 이겨본 사람이다. 맞아요. 강남. 김민석이 나보다 정치 커리어 앞섰다지만 나는 강남 강북을 다 이겼다. 김민석 뭐 영등포나 했지. 네. 뭐 이런 식으로 전혀 생각할 것이고 김민석은 누가 뭐래도 586이자 이재명의 적자는 나다. 그리고 내 뒤에 또 이해찬이 있다. 이해찬이 또 이 김민석 지금 이거거든. 네. 이해찬, 이재명.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앞으로 쌀벌하겠습니까? 이 쌀벌한 서울시장 대결 구도가 충성 경쟁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는 엄청난 당 장악력을 내후년 6월 지방선거 때까지 계속 갖게 된다. 결국은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그리고 민주당 8.18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은 그래도 어떤 여야 간의 협치라든가 아니면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입법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뒀었었는데 지금 강찬호 위원님의 어떤 예측에 따른다고 하면은 어쨌든 민주당으로서는 2년 뒤에 다가온 서울시장을 비롯한 이 지방선거의 공천권이 있기 때문에 결국 강성 경쟁, 친명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럼 이재명도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재명이 제어도 못해요. 그렇잖아. 이재명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나한테 더 충성하겠다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제어를 할 거야. 이재명이 우리 당의 아버지라고 말을 해도 이재명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너무 좋아. 그러면서. 근데 너무 나를 하면은 오히려 역효과 나니까 네가 조금만 참아주면 안 되겠니? 이거밖에 더 하겠어? 오히려 굿캅, 배드캅 전략이 될 수가 있네. 근데 그게 아니 이런 겁니다. 원래 이렇게 1인 절대체제가 모든 권력을 쥐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강경파 많이 득세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거는 그 1인 독재제도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독재체제를 세운 딜레마가 그거예요. 독재체제라는 것 자체가 아까 이견을 허용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 밑에 애들이 충성 경쟁만을 할 수밖에 없고 어떤 경우에도 충신 뭔가 이거는 아니되옵니다 하는 사람은 더 강경한 애들한테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만약에 거기서 충신을 중용해주면 독재체제가 흔들리기 때문에 독재의 본질은 간신을 계속 중용할 수밖에 없는 게 독재의 본질인 겁니다. 과도화 점점 과도화 그러니까 북한이 왜 망해가냐면 북한에 이 어떤 사안이 생기면은 김정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든 이 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누가 더 김정은한테 충성되는 발언을 하냐 갖고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근데 그걸 만약 김정은이 야, 넌 내가 보니까 간신이야.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순간 김정은은 자기 체제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구조 속에 본인도 함몰이 돼 있거든요. 요게 지금 여기도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권력 속성의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다. 그러니까는 이재명이 아버지라는 말을 하는 이재명도 거기까지는 원치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독재체제가 돼버렸으니까. 두 번째는 그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다음 자기가 그걸 제어할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앞으로는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올 수 있다. 그렇네요. 정말 이게 독재체제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독재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충성, 강성 이런 애들의 준동. 그렇죠. 이렇게 될 겁니다. 루마니아의 차우셰스크라든가 이런 그 인간들이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그렇게 권력 구도가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어느 정도에 가면은 그런 식으로 한쪽으로 쏠려가면서 어느 순간 급격하게 붕괴된다는 거죠. 그런 얘기고 이번에 보면 이재명 본인이 너무나 그걸 대놓고 자초한지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는 게 정봉주가 만약에 이번에 1등을 했다면은 그래도 아침에 최고위원 회의에서 약간 재미있는 광경이 나오고 기자들이 받아 적었을 거예요. 왜냐면 이재명 대표가 뭐라 그러는 정봉주가 그거는 조금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합니다. 이러면 기사가 되잖아.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김민석, 전현희 뭐 다 그냥 누가 더 대표님 말씀 더 그냥 떠받드나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기자들이 또 국민들이 야 저거 볼 거 야 채널 돌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그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영장 쳤을 때에 국회 체포동의안 할 때 제가 방송에서 그랬습니다. 이거 유명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숫자 그 아이스크림 숫자만큼 나온다. 골라먹는 재미가 있다. 골라먹는 재미. 베스킨 라빈스 31 했는데 진짜 31명인가 2명인가가 반대가 됐습니다. 근데 이번 얘기했던 초일회 첫 번째 일요일에 모이는 이 비명 행사했던 민주당계 의원들, 비명계 의원들. 저는 비명 행사라는 말보다는 그냥 가결파 의원들. 가결파 의원. 그러면은 이재명의 반기를 드는 최일회. 민주당 분당에 싹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아까도 말했지만 완벽한 지금 독재체제. 더군다나 제일 중요한 건 의원들은 공천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공천 받을 때까지 더군다나 그 바로 1년 반 뒤에 이제 오는데 공천 받을 때까지는
지금 이 당의 넘버 2, 넘버 3라는 김민석 전현희부터 충성 경쟁을 하게 생겼는데 누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리고 지금 지금 의원들은 지방선거 내후년에 안 나가는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 자기 밑에 자기 이른바 꼬붕으로 둬야 되는 시의원, 도의원 다 공천 자기가 받아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 누가 합니까? 그거 전부 이재명하고 그다음 두 번째 또 이재명의 완벽한 친명 친위들하는 혁신회의. 혁신회의라는 게 뭡니까 지금 거의 공천회의예요. 지방선거 공천회의가 됐어. 그렇죠. 예, 지금 무려 그 이른바 혁신회의 사람들이 6명이나 지금 시당 도당 위원장이 됐습니다. 이게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르시는데요. 민주당 경기도당위원회, 민주당 강원도당위원회, 특히 민주당 뭐 전북 전남 도당위원회, 광주시당위원회 이런 건요. 지존이에요. 지존 지방에서는. 그렇죠. 왜냐면 그 사람들이 시장급발 이상이잖아요. 국회의원은 공천 못하지만 네. 그거는 이제 당대표가 하는 거지만 시장, 군수 그럼요. 네, 그런 거 다 하는 거예요. 시군 도의원. 그래서 네. 이번에 보면 광주에서만큼 혁신회의가 못 됐어요. 강의원이 못 됐어. 저도 강의원입니다. 근데 거기가 왜 못 됐느냐? 네. 광주는 거기 친명 의원들이 다 되긴 됐는데 광주는 좀 세잖아요. 그런데 광주 의원들이 보니까 이 의원도 아니고 원외에 불과한 강의원이라는 자가 광주시장 공천을 좌지우지하겠다고? 야. 내 지역구에 내 밑에 있는 뭐 구의원, 도의원, 뭐 시의원 뭐 이런 거 하겠다고? 도장 찍어줘야 되니까 거기서. 못 시켜. 네. 그래가지고는 이재명이고 뭐 필요 없어. 우리 이렇게 네. 돼서 이제 강의원 날리고 양분함이 된 거거든요. 양분함이.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점이 항상 보면 이재명 대표는 불안한 거예요. 네. 나한테 내가 이렇게 다 온갖 욕 먹어가면서 광주다 해줬는데도 이것들이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지난번 추미애 때도 마찬가지고 들어보면 그렇죠. 추미애 어떻게든 시켜주려고 그랬는데 안 되니까 그 내부적으로는 다 그런 사람들 반드시 있을 거예요. 이재명한테 가가지고 대표님 보십시오. 겉을 충성하지만요. 저렇게 뒤로 의원식 찍어주는 이중 플레이 다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님 그러실수록 저희만 믿고 아하. 친명체제 강화해야 됩니다. 믿을 건 우리밖에 없습니다. 혁신회의를 강화해서 이번에 지금 김두관이 그날 그러더라고. 지금 혁신회의에 현역 의원들이 그 외곽 조직인데 외곽 조직에 지금 현역 의원들이 44명이나 가입을 하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 왜? 지금 인증 들어갔다. 나 말로만 친명하지 말고 정확하게 친명을 행동으로 보여라. 그거는 혁신회의 가입이다. 그래야지 인증된다. 지금 압박 들어갔다. 그게 김두관 후보 얘기고요. 그래서 거기서 그래서 왜 김두관이 하나회란 말을 한 거예요. 하나회가 뭐냐? 전두환이 같은 육사, 예. 같은 군인도 못 믿었잖아. 그렇죠. 오로지 하나회 들어와서 내 꼬붕인 거를 확실하게 인증받아라. 그것만 믿겠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육사 출신 학교 동문도 못 믿고 하나회만 믿겠다는 거고 뭐가 다르냐.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이재명 대표가 사실 어저께 양산 가서 문재인 만나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 취소됐잖아.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출입 기자들이 야 코로나 참 이재명 입장에서는 잘 걸렸다고 생각할 거다. 왜? 문재인 만나기 참 싫었을 것이다. 왜냐면 문재인 만나면 문재인이 싫은 소리만 할 건데 그중에 대표적인 소리로 예상되는 게 혁신회의 욕. 혁신회의. 이 대표 혁신회의 좀 너무 나가시는 거 아닙니까? 이럴 수가 있었다는 거지. 왜냐면 그 직전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미리 사전 예방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조만간 이재명 대표님 오실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문재인이 그랬던 얘기가 있어요. 박 원내대표 수고 많이 하는데 내 한마디 하겠는데 혁신회 이거 너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애들 죽는데 좀 먹더라도 좀 20-30%는 좀 우리 뭐 이런 약간 너무 나간다. 뭐 그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겠지만 하여간 너무 나간다. 요 말에 다 함축된 거 아니에요. 그럼 이재명 어제 갔으면 그 얘기 안 나왔겠어요? 그게 지금 핵심 비즈니스인데? 네. 그렇습니다. 네. 참 이게 과도화되고 독재화되는 것 같은데 그 밑에서는 만만찮은 움직임이 반발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네요. 문제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천권이 너무 무지막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이재명 친정 체제가 무너지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두 번째 이 가결파의 특징이 뭐냐면 특이한 게 이분들 겉으로는 뭉치는데 뒤로는 만약에 딴 사람은 모르는데 너는 내가 해줄게 하면 바로 저쪽에 붙는 사람들. 그러니까 비명 행사가 아니고 이번에 비명 자연사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진짜 또 똘똘 뭉쳐서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팀 플레이 했으면 달랐을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이재명 비판하고 뒤로 밤에는 이재명 만나가지고 저는 시켜주세요. 충성을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이 맘 놓고 각계격파 갈라치기 하고 뭐 몇 명은 주는 척하고 대부분은 죽이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가결파는 다 죽였어. 그런 겁니다. 결국 팀킬이 그래서 하여간 이 거대 권력에 맞서려면 개인적인 손해를 무릅쓰고 끝까지 팀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비명들 특징, 친문들 특징이 앞으로는 팀, 뒤로는 개인이었습니다. 네.
단일 대우가 되지 못한 정치 그렇죠. 세력의 네. 말로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럼 왜 그러냐? 그럼 문재인이라는 사람 캐릭터도 그래요. 그 사람부터 그렇잖아요. 그 사람부터가 뭐 노무현 정도로 아싸라게 안 하잖아. 맨날 보면 그냥 뭐 갈라치기 그렇게 좋아하는데 겉으로는 자기는 갈라치기 안 하는 척해. 막 이상한 말 두루뭉술이. 예, 그리고 알아서 밑에 애들이 해주고 뭐 이런 걸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보스가 그러니까 밑에 저는 따르는 사람도 그런 수준에 불과했다 이렇게. 참 정말 이것도 참 나라가 도대체 왜 이렇게 다 이종창 광복회장 알고 봤더니만 김건희 여사에게 함정 수사하듯이 명품 가방을 제공해서 김건희 여사를 곤란에 빠뜨렸던 최저영이 몸담은 체제선전, 북한 체제선전 했던 통일TV의 창립 멤버로서의 상임 고문이었다는 점이 뉴데일리 단독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여기도 고문이네. 정말 모든 게 고문입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지금요. 그 민경우 씨라고 한 10여 년 전에 범민련 남측 본부 사무처장 했던 분이 있습니다. 완전히 그 극좌 세력에서 지금 전향을 해서 우파 세력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주사파들을 이렇게 고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언론에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소위 말해서 주사파 세력이 드러내놓고 반체제 운동을 하는 조직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통일TV라고 이야기합니다. 통일TV는 지금 폐방됐습니다. 폐방됐어요. 예. KT에 있었었는데 내용 자체가 사실상 북한을 추종하고 찬양 고무하는 이게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이런 그런 냄새가 있었기 때문에 KT에서 차단해버렸어요. 2019년 문재인 정권 시기에 이 통일TV가 창립을 해요. 네. 그때 대표가 한겨레 신문 사진기자 출신이었고 최재형이 부사장입니다. 부사장. 네. 최재형 아시죠? 목사 호소인. 네. 최재형이 부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민경호 씨의 말에 따르면은 이 최재형이라는 자는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북한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을 들락날락하면서 공개되어 있는 사진을 보면 북한 조선노동당 최고인민회의 주석단에 앉을 수 있는 통일전선 부위원장 맹경일과 사진 찍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맹경이라고 사진 찍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자가 최재형인데 이런 자가 통일TV의 부사장이었고 창립식 할 때 상임 고문으로 이종찬 광복회장이 상임 고문을 맡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즉 통일TV는 윤석열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조선중앙TV를 마구 그냥 방송 송출하는 바람에 폐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통일TV의 상임 고문을 이종찬 광복회장이 했다는 건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고 실제로 지금 이렇게 해서 통일TV가 폐방이 되니까 그 무렵이었습니다. 최재형이란 목사 호소인이 저도 목사 호소인이라고 부르는 게 맞겠네요. 진짜 목사 호소인이 김건희 여사를 찾아가가지고 통일TV 이거 다시 살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뭐 통일TV를 어떻게 아시겠어요? 저는 제가 잘 모릅니다라고 하니까 그 행정관이 그거를 확인해 본 다음에 이거는 저희 권한이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정중히 거절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팩트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팩트죠. 이런 인간들이에요. 거기에서 통일TV에서 개국할 때 처음부터 최재형이 하고 상임 고문했던 인간이 상임 고문에 내 이름 올렸던 사실을 모른다. 이종찬이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모른다고 몰라지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상임 고문인데 어떻게 그 통일TV 부사장을 몰라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통일TV의 사장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겨레 신문 사진기자 출신인데 이 사람도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야, 얘네는 그러니까 미국을 그렇게 싫어하는데 다 미국하고 뭐 국적의 영주권에 북한에 자꾸 들락날락 할 수 있도록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다라고. 근데 이 이종찬 광복회장이 또 DJ 정부 시절에 국정원장 했잖아요. 국정원장 했죠. 예. 그러니까 오른쪽 갔다 왼쪽 갔다 하면서 거기에서 뽑아먹을 수 있는 건 다 뽑아먹고
그래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 회장으로 취임했더니만 윤석열 대통령 뒤통수를 때리는 이런 작자를 계속 자리에 둬야 되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 이번 기회에 사퇴해야 됩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특히 이번 그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장 그 파문 사태는 결국은 이제 언론 보도를 쭉 이렇게 시계열 분석으로 보면 예. 김영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이 뉴라이트라서 반대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신들이 밀었던 후보가 떨어지니까. 그렇죠. 목리 부리는 거 아닙니까? 목리 부리는 거. 그 사람들이 떨어진 이유는 자명해요. 점수가 안 돼서. 탈락한 겁니다. 김영석 교수가 제일 점수가 높았거든요. 예. 그런데 본인이 또 결정적으로 보면 그 5명에 들어갔던 한 사람 A 교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A 교수를 또 이종찬 광복회장이 최고 인터뷰 점수를 줬어요. 82점. 예. 김영석은 52점 주고. 예. 그런데 이 A 교수에 대해서 또 뉴라이트라고 비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뉴라이트라서 김영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을 반대하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자기들이 민 후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본질적으로 후보자 추천 위원회에 의사 결정하는 사람이 후보자 5명 중에 1명을 사실상 추천해서 밀었다. 이것 자체가 직권남용 아닙니까? 그래서 고발됐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업무방해 혐의로 지금. 네, 나 정말 세상이 아무리 혼돈하다 한다라도 그런 식으로 어떤 세상을 혼돈하게 해서 그게 진정한 불공정 아닙니까? 그리고 더 황당한 거는 8.15 광복절 날 예. 별도의 또 기념식을 자기들끼리 효창공원 예. 김구기념관에서 했잖아요. 예. 거기 보면 뭐 박찬대 민주당 뭐 당대표 직무대행, 조국 당대표 조국 뭐 나와 있어요. 용해인, 이현주 쫙 또 맨 앞자리에 광복회가 보도자료를 내어서 이번 행사에는 정치권이나 정치권 인사들이 참석하지 못합니다라고 했거든요. 네. 저기도 거짓말이에요. 네. 맨 앞줄에 앉혀요. 맨 앞줄에 앉히고 이종찬 광복회장이 걸어서 딱 들어오는데 보니까 거의 대통령급이야. 그렇죠. 본인이 대통령으로 착각하나?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상황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아들이 대통령의 아주 절친이면 발언과 행동을 조심해야지. 네. 본인이 대통령이요? 정말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네 진짜. 정말.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지금 반발해서요. 이미 그 앞에서 이종찬 광복회장 사퇴하라는 집회를 한번 했고 네네. 이번 주에도 또 있을 것 같아요. 오호.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금 광복회를 비롯한 여러 가지 지금 단체 중에 이런 어떻게 보면은 독립유공자 단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독립기념관의 후보를 추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독립단체는 광복회가 유일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는 특혜 아닙니까? 지금 광복회에 대해서 어떤 이번에 이종찬 사태 때문에 어떤 여론이 일고 있냐면 우리 이미 광복됐는데 광복회가 이제 왜 필요해? 그렇죠. 광복회 해체해야 된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공법단체이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이 연 25억가량이 들어간대요. 광복회장은 광복회원들이 선거를 해서 뽑는 것인데 국고보조금이 들어가요. 25억이. 근데 왜 우리 세금을 저런 광복회에 내야 되느냐. 그렇죠. 국고보조금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복회만 주는 것도 뭔가 이상하다라고 해서 광복회 외에 그 돈을 나눠서 다른 데도 줘야 된다. 이런 논리가 성립되고 있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지금 사실 월남전 참전자회 그 용사님들 같은 경우에 지금 유족들한테 지급되는 보조금이 쥐꼬리만 해요. 예. 차라리 그런 돈을 그런 데 써야지. 그렇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한테. 지금 현재 보훈부 쪽에서 그와 같은 어떤 움직임이 제도적 개선에 대한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독점적 권한이 있으니까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고 하듯이 지들만이 어떤 후보 추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으니까 그런 권한을 지금 남용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번 기회에 이종찬 광복회장이 보여준 것은 뭐냐면 이 광복회가 이권 카르텔로 변질됐구나. 이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광복회장의 개인의 욕망을 투사하는 것으로 지금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강하지 않습니까? 광복회 권한에 사유합니다. 예. 이종찬 광복회장은 즉각 사퇴하세요. 그러니까 결국 국정농단이 아니고 광복회 농단이네. 맞습니다. 야 정말